안녕하세요. 소정 선생입니다. 오늘은 각 오행별 성격 그리고 특징에 대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오행은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5가지의 성향으로 모든 사람들의 사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개수사주인데 이름 그대로 수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오행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과 특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이라는 게 있는데 목은 보다시피 나무예요. 이 명리에서 목은 간목과 을목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성향도 2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전체적인 성격과 특징은 비슷한데 2가지로 구분되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간목. 이게 간목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나무예요. 이렇게 곧게 뻗은 나무,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나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쭉쭉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올곧기 때문에 편법을 그닥 선호하지 않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손과 간이 크기 때문에 사사롭거나 째째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주가 좀 약한 경우에는 제외가 되지만 대부분은 손과 간이 크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4,000원짜리 국수보다는 8,000원짜리 간짜장을 먹자 식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에요. 제 경험상으로도 간목인 성격인 사람들은 대부분 성품이 좀 어질렀고 원리 원칙적인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을목이 있는데 이 을목은 무엇이냐면 넓게 펼쳐져 있고 낮게 형성되어 있는 나무들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땅이면 여기에 낮게 있는 잔디 그리고 낮은 덩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덩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덩쿨이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대부분 을목인 사람들은 큰 나무를 올라타고 가는 담쟁이 덩굴의 비유를 많이 해서 남에게 기대기를 좀 좋아하고 남에게 지시하고 시키는 것을 좀 잘해요. 그리고 밟아도 잘 죽지 않고 살아나는 잔디처럼 인내심과 끈기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을목사주들은 인내심 빼면 시체다 할 만큼 인내심이 뛰어나요. 포기를 잘 하지 않죠. 그리고 또 다른 특성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유연하기 때문에 춤솜씨가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제 주위 사람들에도 당연히 을목사주가 있는데 실제로도 정말 춤을 잘 추고 노래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목에 대한 성향과 특징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화에 대한 성격과 특징도 한번 알아볼게요. 화도 똑같이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병화라는 화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하늘의 태양 그리고 엄청 큰 화염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떠 있으면 대지에 곡식이 자라게 해주고 그리고 하늘을 비춰줌으로써 세상을 밝게 하는 역할이 있죠. 그래서 병화의 사주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성격이 밝아요.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열정적이에요. 대부분 열정적이다 보니까 좀 너무 투쟁적이고 진취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의도 바르고 명랑하고 공명정대함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분들은 사회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라든지 아니면 친구로서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불이다 보니까 불은 금방 꺼지잖아요. 그리고 냄비가 금방 끓는 것처럼 본인이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해놓으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흠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뭐 이 정도의 흠은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화라는 게 있어요. 정화. 이 정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촛불에 있는 작은 불빛이에요. 촛불에 있는 작은 불빛. 그래서 이 작은 촛불을 상상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우리 보석을 만들 때 연마 작업을 하잖아요. 그럴 때 쓰이는 연마용 불,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화의 성향을 가지신 분도 그 병화의 성향과 좀 흡사해요. 대부분 좀 밝고 솔직한 성격이에요. 하지만 그 병화의 성격보다는 좀 더 신중하고 예의가 바른 편이에요. 어디 가서도 눈치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본인 이야기를 잘 하기 때문에 솔직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도 똑같이 강렬하고 화려하지만 실속은 좀 떨어져요. 마무리와 뒷심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병화인 사람보다는 좀 더 세심하고 디테일한 면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토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도 똑같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무토, 그리고 두 번째, 기토. 제가 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말씀드리냐면, 토의 성향은 대부분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의 토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무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산, 그리고 넓은 황무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산에는 나무도 심을 수 있고 태양도 있고 구름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땅에는 땅 위에 나무를 다시 심을 수도 있고 파서 무언가를 집어넣고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기토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농경지, 밭전자처럼 이렇게 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토는 식물이나 뭐 과일 같은 거를 길러내는 땅이기 때문에 항상 조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는, 그래서 항상 햇볕과 적절한 물이 필요한 그런 농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는 우리 오행 중에 유일하게 음양을 고루 갖추고 있고 매 계절에 환절기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토의 성향인 사람들은 대부분 중후하고 원만하며 포용력이 크며 너그러워요. 그리고 신용과 약속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성향에게는 한번 거짓말을 하였다가는 모든 신용을 잃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과 포부가 크기 때문에 큰 일을 좋아해요. 대척 정신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밭에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게 일반적인 토의 특성이에요. 이처럼 토의 성향인 사람은 정직하며 한편으로는 감추거나 비밀 또한 잘 지켜야, 그러니까 신용이나 신뢰도가 높겠죠. 이러다 보니 중재자 역할을 잘 하고 화술도 뛰어나며 희생과 봉사정신 그리고 모성애적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뭐 약간의 흠은 있는데 오래전부터 있던 땅이잖아요, 이 대지들이. 그래서 보수적이고 좀 고전적인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이다, 너무 좀 올드하다는 느낌을 줄 수는 있으나 대부분 중용적이고 중립적이고 중후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도 똑같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경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금은 무엇이냐? 우리가 금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그리고 보석이 되려면
광물인 상태에서 재련을 한 뒤에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광물인 상태를 경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련되기 전 광물 상태, 그리고 큰 무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커다란 금, 말 그대로 큰 금, 재련되기 전 상태죠. 그래서 이 경금이라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겉으로는 강한 인상을 좀 줘요. 그리고 의리가 강하며 정이 많아 은근히 눈물도 많고 여린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뒤통수를 안 친다고 자부를 할 만큼 의리가 강하고 친구들에게도 신뢰가 두터워요. 그만큼 친구들 간에 사람들 간에 그런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바른 말을 잘하고 꼼꼼한 면이 있어요. 또한 중년의 경험력처럼 침착하고 매사를 신중하게 결정하며 좀 실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련된 상태의 금, 골드,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금의 성향인 분들은 제가 보석이라 했잖아요. 금이고 대부분 그래서 멋쟁이에요. 본인을 꾸미는 일을 매우 즐겁게 생각하고, 제가 사주풀이를 몇 개 해봤을 때 연예인 사주풀이도 하는데 대부분 좀 잘생기고 아름다우신 분들은 신금 사주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미남 미녀가 아니라도 옷을 감각적으로나 아니면 본인에게 맞게 입거나 센스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좀 예리하고 날카로우며 좀 깐깐한 성향이 있어서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하나하나 사사건건 참견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너무 피곤해요. 이거는 이쪽에 놔둬라, 저건 저쪽에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본인이 다 참여를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아집과 결단력은 뛰어나지만 순발력과 융통성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을 조금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금의 성향인 사람들은 남의 말을 좀 더 경청하려 노력하고 완벽주의자에서 조금 벗어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 성향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 똑같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임수라는 게 있어요. 이 임수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큰 해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바닷물, 깊고 넓은 바닷물, 깊어요. 그래서 이 임수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보통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없어요. 말 그대로 속을 좀 알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 밑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음흉한 느낌도 있어요. 이 음흉하다 해서 변태 뭐 이런 게 아니라 비밀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뭔가 비밀스럽고 신비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임수의 사람들은 적응력과 임기응변이 좋아요. 그리고 지혜의 아이콘이라 할 만큼 지혜롭고 똑똑하고 슬기로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수의 전체적인 성향은 지혜와 총명함이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임수 일간의 사람들은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지만 속마음을 좀 알기 어렵고 환경에 따른 변화가 좀 심한 분들이기 때문에 분위기에도 잘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수가 있어요. 이 계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가랑비, 그리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로 흐르는 개울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개수사주인데 정말 이 성향은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개수사주의 특징은 얕은 물이다 보니까 거짓말을 잘 못해요. 우리가 얕은 계곡물 같은 경우에는 안에 물고기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굉장히
거짓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아무튼 거짓말을 잘 못하는 편이고 타협적이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잘 들키는 성향이에요. 그리고 지혜롭다 했잖아요. 하지만 장깨를 좀 잘 부려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물은 썩게 돼요. 그래서 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좀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특히 개수사주들은 시냇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활동적이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활동적인 면이 있고 순발력이나 유연성, 포용성이 대단하지만 모든 일을 계획하면서 움직이는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개수의 사람이 다 이것도 계획을 했던 행동이고 이제 본인이 설계했던 모습이라든지 본인도 모르게 일부러 그러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성향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사주들은 꾀를 부리다가 가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그래서 지혜롭지만 장깨를 잘 부리는 그런 개수의 성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주에서 운의 방향이라든지 대운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